부부 관계가 진짜 끊어졌다는 신호. 이런 부부는 결국 무조건 이혼합니다. 부부가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부부 싸움을 한 것은 오히려 건강한 소통의 한 방식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과 단절은 다릅니다. 갈등은 아직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단절은 더 이상 말도 썩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상태인 거죠. 즉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진짜 끊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7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화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화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면 심각합니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말만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밥 먹어라, 어디 돈 필요하다, 아니면 애 학교 간다, 이런 최소한의 말만 하는 부부는 이미 정서적인 단절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거든요. 싸우는 건 여전히 서로 비방하고 욕하는 거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은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네가 뭘 하든지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 스킨십 또는 성관계가 완전히 끊겼다. 스킨십이 없는 부부는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요. 하지만 성관계 자체를 완전히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몸이 닿았을 때 깜짝 놀라면서 불편해한다면 이미 관계의 핵심이 무너진 겁니다. 넷째,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말투, 태도에서 상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존중은 부부관계의 마지막 안전장치인데요. 그게 무너지면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대화가 없다. 아내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시고 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 남자와 이 남편과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선택하겠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강한 부부는 싸우면서도 앞으로 여행 가자, 집을 어디로 옮기자, 노후에는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절된 부부는 미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감정적 교류가 없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외부 세계가 더 중요하다. 동네 아줌마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신호는 배우자보다 외부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부분은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 정서적 끈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인데요. 아무리 경제적 이유로 같이 살아도 감정이 끊어지면 결국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외롭거든요. 같이 있어도.